여러분, 국가산업단지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전국에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가 64개예요. 64개. 예, 64곳입니다. 그런데 이 64곳의 어떤 산업단지 내에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한다. 게다가 망하는 숫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기업 수가 711곳입니다. 2017년이요. 175곳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3년 만에 4배로 증가했습니다. 4배로.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게 여러분 몇 곳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중소기업이 한 80만 개, 90만 개 있는데 711개가 망했다고 무슨 폭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산업단지공단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 기업 규모를 갖추고 있고요. 또 돈도 산업단지를 살 수 있을 만큼 거기에 공장을 살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하나 기반이 갖춰져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망하는 속도가 711곳이지만 속도가 3배 4배 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의 뿌리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조업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2017년에 175개입니다. 2018년에 224개예요. 그러다가 2019년에 449개죠. 그리고 2020년에는 711개입니다. 올해는 7월까지 368개였지만 하반기에 또 얼마나 더 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산업단지 공단에 기업들이 망하는 건 어쩌면요 지금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당연이라는 표현을 달았나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래프에서도 나타납니다. 2017년은 175개에서요. 2018년에는 224개였죠. 늘어난 속도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에서 2019년에는 배로 늘어났어요. 왜일까요? 왜 배가 늘어났을까요? 바로 이곳이 말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올라갈 때 최저임금이 장난 아니게 오른 시기예요. 최저임금이 2018년만 하더라도 16.4% 오르고요. 2019년엔 10.9%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감당 못해서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휴업하거나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컸다고요? 자 그러면 2019년하고 2020년 보자고요. 2019년하고 2020년을 비했을 때는 배가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449개가 711개로 늘어났긴 하지만 배는 아닙니다. 배는. 그러나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배 100%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만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내년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코로나가 그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아놓은 대못들 있잖아요. 대못들. 이 대못들이 기업의 성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기업의 성장에. 결국 그 대목들을 빼내지 못하면 기업들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어떤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표상, 친노동정책 말입니다. 노동정책이 오히려 노조가 난리를 치는, 그래서 산업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내년을요. 누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욕심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누구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이제는 나의 이익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되든 자영업자가 망하든 죽든 상관없는 게 지금 요즘 노조들의 행태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말입니다. 내년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내년에 뿌리산업이 더 무너진다. 올해가 지금 7월까지 368개지만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데다가 내년 가면 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어쩌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지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매출액 규모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2015년 978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47조 4천억 원이에요. 잘 나가던 기업이, 잘 나가던 국가산업단지가 결국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지금 폭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국가산업단지 요즘 가보면요, 이런 프랜카드들이 천지빛깔이에요. 천지빛깔. 보세요. 대지 천평공장 1659평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팔겠다. 매매. 공장 매매. 전부 이런 데 보면 공장 매매만 붙어 있어요. 공장 매매만. 이게 산업단지의 실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의 민낯이고요. 결국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진짜 힘들어지는 데다가 더 지금 심각한 것은 주 52시간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지금 다 적용이 되잖아요. 주 52시간제는요. 안 그래도 부족한 노동 인력이 지금 이 국가산업단지에는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최저임금은 그나마 돈이나 올랐지. 이 주 52시간제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더 못해요. 그렇다고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외국 인력도 안 들어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사장님들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 그분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말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다 죽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만 하더라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올랐죠. 어디 그뿐입니까? 철광석도 오르고 니켈도 오르고 알루미늄도 오르고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러니 중소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해서 최저임금에 주 52시간제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답답합니다. 바로 이런 데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가 이게 표를 매수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국가산업단지에 왜 공장을 팔겠다고 이렇게 줄줄이 걸고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게 정부예요. 정부라는 게 뭐예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자기 권력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뭘 베풀었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도 조금 우울해집니다. 이 추석에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 여기에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야지만이 우리 국가산업단지도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국가산업단지는요,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 하는 거예요. 제발 표값에만 너무 정신 팔지 말고 우리 국가산업단지의 중소기업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해야 될 때 아닐까요?